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광역버스 노선 확충과 전기 2층 저상버스 확대, 수요응답형 버스 확대를 비롯해 시내버스의 경기도형 준공영제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택시 분야는 버스나 지하철과 택시 간 정액 환승 할인제와 공공형 심야 택시 운영을 내놨습니다. 전철 분야는 GTX ABC 연장과 DEF 신설을 비롯해 경기도 순환철도망 준 GTX급 완성과 광역철도 건설 등에 집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동연 후보가 교통 문제에 대한 인식은 명확한 반면 서울 중심의 교통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일 재미있는 부분이자 의미가 있는 부분은 택시를 대중교통의 영역에 편입시켜서 대중교통으로 접근하는 지선체계로 활용하시겠다는 아이디어였어요. 그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좋은, 활성화만 되면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말씀하신 게 이제 환승 할인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발생하는 환승 할인이 단순한 문제는 아닐 거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중교통의 지선체계를 이용할 정도가 되려면 어쨌든 간에 버스나 지하철역으로 접근하는 상당한 양의 통행을 수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마 합승 같은 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면 현재 있는 택시의 숫자로는 활성화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급 용량적인 측면들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경기도가 언제까지 서울의 배후도시로서 있어야 되는지, 경기도 자체의 어떤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교통 공약들이 좀 더 많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GTX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민이 서울, 그것도 강남으로 얼마나 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교통망인데요. 이것이 지금 설계되고 있는 것 외에 A, B, C 외에 D에 대한 노선 연장이나 E, F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필요한 것인지, 또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 또 얼마 예산이 필요한지, 또 그 많은 그 굉장히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이 교통 공약을 위해서 경기도민은 어떤 부담을 해야 되는지, 혹시 이런 것들이 국비나 어떤 그 도비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 방식으로 해야 되고, 또 민간 방식으로 해야 됐을 때는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안 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노선 입찰제를 통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 버스기사 고용 안정과 노동환경 개선, 심야 운행 수당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택시 분야는 법인 택시 종사자 소득 안정자금 100만 원 추가 지원을 비롯해 경기도 택시 대폐차 100만 원 지원과 경기도 공공택시 호출 서비스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전철 분야에서 GTX ABC 노선 연장과 9호선 서부선 신설, 경기 북부에서 인천공항까지 하이퍼루프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은혜 후보가 교통종사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은 제시했지만 재원 마련 대책이나 현실성은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택시 기사들의 지원을 늘리겠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게 사실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제시하신 금액들이 첫 번째는 다른 부분으로 유출되고 있는 노동자들을 잡아둘 만큼 매력 있는 수준의 지원이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느냐, 이런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금에 관련된 부분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공약에서. 저는 이게 좀 현실적인 답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이제 택시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요금을 올려서 어쨌든 택시가 잡아둘 수 있는 수요는 계속 택시를 이용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버스라든가 지하철을 좀 연장 운행한다든가 확대하는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수요를 나눠서 분할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운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택시 요금에 관련돼서는 조금 더 공약에서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징적으로 하이퍼루프 공약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김포공항까지 하이퍼루프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약 한 1000km에서 1200km 정도로 달리는 그런 그런 철도 기능이 하이퍼루프인데요. 이게 정말 1200km로 달려야 되는지, 아니면 부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어반루프 약 한 300km 정도로 달리는 것을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건지, 또 이 하이퍼루프 사업을 하면 얼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지금 GTX D 노선 같은 경우에도 9조 가까이 들어가는데요. 하이프로폴 사업은 아직 기술적으로도 완성이 되지 않았고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걸 정확히 계산하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제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의당 황순식 후보는 금방 가자 대중교통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중교통 지원금을 제시했고 버스 분야에서 버스 완전 공용제와 배차 시간 단축 등 자주 오고 편리한 버스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택시 분야는 장애인 콜택시 통합 운영을 통한 전 지역의 자유로운 이용을 공약했습니다. 전철 분야는 GTX 연장과 신설, 신속 추진을 비롯해 광역교통망 확충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황순식 후보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효율성 제고는 높게 평가하지만 산업구조에 맞는 교통대책 수립은 부족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공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슬로건 자체가 금방 가자 대중교통인데요. 일반 사람에게는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안들, 대기 시간을 줄인다거나 이런 방안으로 그 공약들이 꾸려져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나 고려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하겠다라는 게 슬로건에 잘 담겨 있고 이 슬로건에 따라서 나머지 공약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택시 같은 경우에도 다른 후보님들하고 좀 다르게 효율성을 강조하는 해법들이 나와 있는 게 재밌었어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재제라든가 교대제도를 좀 변경한다든가 해서 이용자들의 부담은 크게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급을 늘려보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예산은 줄이면서 문제를 풀겠다는 거잖아요. GTX 사업들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교통복지 사업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복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교통, 도로, 철도라고 하는 것은 또 산업구조와 맞물려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상대적으로 강조점이 좀 소홀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교통에 대한 바우처를 넘어서 이제 현찰 지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교통복지 사업의 구조가 그렇게 직접 지원하는 구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나 다른 정책들을 포괄적으로 제안하는 부분인데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장에서는 후보들의 교통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김동윤 후보는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김은혜 후보는 노선 입찰제를 통한 준공영제 시행을 강조했으며 황순식 후보는 준공영제 내실화 확대와 더불어 완전 공영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 김동윤 후보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통한 요금 인하를, 김은혜 후보는 도민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가격 변동은 업계와 도민이 원하는 공통적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답했으며 황순식 후보는 요금 인상 신중과 경기도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너무 좀 급조된 느낌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공영제에 대해서는 사실 거기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라든지 해서는 그걸 감안해서는 사실 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라는 게 오조라든지 교통 전문가들의 좀 일반적인 의사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공영제가 아니라 준공영제로 가자고 하면은 그동안에 경기도에서 3년 동안 노선 입찰제 방식으로 준공영제를 해왔습니다. 해왔으면 이제 그 3년 동안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후보들이 이제 조금만 노력을 해서 조사를 했으면 좀 알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노선 입찰제를 그대로 답습하겠다라는 건 조금 노조 입장에서는 좀 우려가 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야간 택시난에 대해 김동연 후보는 택시 환승 할인제와 수요응답형 버스 운송 사업의 택시업계 진출 등으로 택시 산업 활로 개척과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을, 김은혜 후보는 택시기사 복지 강화, 처우 개선 지원을 통한 택시 이탈 종사자와 신규 종사자 유도를, 황순식 후보는 개인 택시 부재 해제나 교대 시간 조정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카카오티 블루 등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에 대해 김동연 후보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적정 수준의 역할과 택시 공공호출 앱 서비스 개선을, 김은혜 후보는 경기도 공공택시 호출 서비스 확대를, 황순식 후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훌륭한 정책들이 좀 많이 좀 나오긴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어떤 그 생활임금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생활임금을 확보를 해줘야 그 젊은 그 어떤 기사들이나 이런 수급난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지금 보고는 있는데 이 부분들이 다 공약에서 좀 빠져 있다. 그래서 그 젊은 층들이 택시 기사에 들어오려고 하면 최저임금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수익금에서 일부 빼나가다 보니까 최저임금도 못 버는데 젊은 사람들이 과연 여기 최저임금도 못 버는 상황에서 들어오겠느냐. 정책적으로는 택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도시의 최고 빈민의 그 노동자 계층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끌어올릴 거냐. 사실 시도지사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정책을 반영해 주지 않으면 택시는 사형산업으로 해서 더 이상 오갈 데가 없는 거죠. 경전철 운영 지원에 대해 김동연 후보는 도시철도의 국비 지원을 강조했고 김은혜 후보는 경기도 차원의 직간접적 지원 방안 모색으로 답했으며 황순식 후보는 무임승차 국고 지원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광역교통망의 핵심인 GTX에 대해 김동연 후보는 GTX 플러스 추진으로, 김은혜 후보는 GTX 노선 확대로, 황순식 후보는 GTX에 대한 수요와 사업성 분석 기획 연구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공약을 보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것들이 현재 있는 도시철도에 대해서 운영보다는 이제 향후 신설하는 노선에 대한 GTX라든지 이런 데 좀 치중이 많이 돼 있어서요. 후보들의 답변들이 거의 다 동일하더라고요. 거의 GTX 라인에만 치중이 돼 있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도시철도에 대한 공약이 좀 많이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공약들의 내용을 봤을 때는 이제 도민들이 이롭게 만들 수 있고 정말 생긴다면 이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교통공약이라는 거는 도지사가 100%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제 국토교통부 산하의 철도기관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면 사실 협력 과정이 필요한 건데 권한이 있는 내용들은 없고 권한이 없는 걸 앞으로 하겠다라는 공약들로만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경기도지사 후보의 교통공약. 선거 때만 남발되는 공약이 아닌 제대로 된 공약을 가려낼 수 있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TBS 이용철입니다.